자,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은 닮음의 네 번째 시간이에요. 자, 네 번째 시간 무게중심과 닮음의 활용이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무게중심이라는 걸 배우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중선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중선이 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중선이라는 건 중앙을 지나는 선인 것 같아요. 뭐의 중앙? 자, 꼭지점에서 대변의 중점을 연결시켜주는 요걸 우리는 중선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중선은 꼭지점 A에서 뿐만 아니라 B나 C에서도 그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의 삼각형의 중선은 모두 3개가 나올 수 있어요. 자, 그게 바로 중선의 첫 번째 성질. 그리고 또 보다 중요한 성질은 뭐냐면 중선에 의해서 지금 삼각형이 2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2개의 넓이는 서로 어떨까요? 자,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과 높이를 곱해서 2분의 1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밑변과 높이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두 삼각형의 밑변이 서로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두 삼각형의 높이도 서로 어때요? 같죠? 선생님이 굳이 높이를 이렇게 만들어주지 않아도 두 삼각형의 높이가 똑같다라는 거는 확인할 수 있어요. 금방. 그래서 중선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두 삼각형의 넓이는 서로 같다라는, 자, 중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질. 앞으로 이제 무게중심에서도 그래서 넓이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많이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중선, 한 삼각형의 중선이 3개가 있고 중선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넓이는 같다라는 2가지 성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무게중심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삼각형에서 이미 2개의 심에 대해서 배웠죠? 뭘 배웠나요? 내심이라는 것과 외심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이 무게중심이라는 거는 닮음을 이용해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심하고 외심하고 배울 때 같이 이렇게 묶어서 공부를 해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우리가 따로 배우게 돼요. 하지만 내심과 외심과 무게중심은 모두 삼각형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떤 차이가 있고 이런 거를 주의 깊게 공부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삼각형 안에는 모두 3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5개의 심이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내심과 외심과 무게중심 이렇게 3개를 배우고요. 그리고 수심과 방심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3학년 과정에 가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무게중심이라는 건 어떤 걸 얘기를 하냐면 아까 우리가 중선이라는 걸 배웠는데요. 중선이 있을 때 삼각형에서 중선은 모두 3개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중선을 하나를 만들어주고 여기에서도 이렇게 중선을 만들어주고 또 C에서도 중점하고 대변에 중점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중선을 만들었을 때 3개의 중선의 교점, 자, 얘를 우리는 무게중심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 무게중심을 주로 G로 쓸 겁니다. 그래서 자, 무게중심이라는 것의 정의는 세 중선의 교점을 얘기를 하고요. 자, 내심의 정의와 외심의 정의까지 재빨리 휘리릭 머릿속에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자, 무게중심의 정의는 세 중선의 교점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니셜은 뭐 굳이 G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대부분은 G로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심에서는 센터, 중심이 센터잖아요. 그런데 안에, 원이 삼각형 안에 들어있어서 in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I로 주로 썼고요. 그리고 외심에서는 원이 삼각형 바깥에 있어서 out의 개념을 써가지고 O로 주로 표현을 해줬고 이 무게중심이라는 거는 중력의 뜻에서 gravity라는 뜻에서 우리가 중력에 의한 것도 중력에 의해서 사람도 중심을 잡고 서 있고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개념하고 살짝 연결을 시켜가지고 주로 우리는 G로 표현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무게중심이라는 거는 그러면 어떤 성질이 있을까? 이니셜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의 성질이 뭐가 있느냐.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잘 알아줘야 되는데 무게중심에는 3가지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 3가지 성질을 우리는 완벽하게 기억을 하고 왜 그렇게 되는지까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는 3개 중선은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죠. 자, 3 중선이 한 점에서 만나야 그게 무게중심이 될 수 있는 거니까 무게중심이 존재한다는 거죠. 내심의 존재성, 외심의 존재성 배웠잖아요. 그래서 무게중심도
존재한다는 거 일단은 가장 먼저 우리가 이 존재성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자, 2대 1로 나눈다. 2대 1로 무게중심이 2대 1로 나눈다라는 거 학생들이 잘 기억을 해요. 그런데 정확하게 기억하지 않고 무게중심의 성질을 물어보면 2대 1이에요 라는 것만 대답을 하는데, 어디서부터 2대 1인지, 무게중심이 꼭지점으로부터, 그래서 여기다 선생님이 중요해서 요거는 빈칸으로 뒀어요. 자, 꼭지점으로부터 2대 1로 나누어진다. A, G와 GD의 길이의 B, 그리고 B에서 G, GE의 길이의 B, 이렇게 꼭지점으로부터 길이의 B가 2대 1로 나누어진다라는 거. 그리고 아까 우리가 중선에 의해서 삼각형 넓이가 똑같다 그랬죠. 여기는 중선을 3개를 그어줬더니 삼각형의 넓이가, 자, 삼각형이 모두 6개로 나누어졌어요. 이 6개의 넓이가 모두 다 같다는 성질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무게중심에 3가지 성질이 있다라고 아까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그 3가지 성질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과정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 존재성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3개의 중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중선을 2개를 생각할 수 있어요. 두 중선이 평행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두 직선의 위치 관계상 한 점에서 만나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 만나는 점을 G라고 할게요. 그러면 자, 2개의 중선의 교점 G 나왔고, 3개의 중선이 만나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우리가 중선을 하나를 이렇게 해서 AD라는 중선은 똑같이 해주고, 다른 C에서 중선을 이렇게 그어서 여기에 교점, 역시 교점이 생길 테니까 그 교점을 G'이라고 이렇게 할게요. 그랬을 때 이 G라는 점과 G'이라는 점이 서로 같다면 결국은 3개의 중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 중선, 중점하고 대변의 중점하고 연결을 시켜줬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해서 연결을 시켜주면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라는 성질에 의해서 여기가 중점이고 여기가 중점이니까 AB와 DE는 서로 평행하고 길이가 2분의 1인 관계에 있었어요. DE는 AB의 2분의 1. 그러면 자, 2개의 삼각형이 서로 닮았죠? 무슨 조건으로 닮았나요? 자, 평행하니까 AA로 닮았어요. 자, 2개의 삼각형이 지금 AA로 닮았고 닮은 비가 2대 1이 되는 거니까, 자, 닮은만 선생님이 간단하게 써볼게요. 삼각형 ABG하고 그리고 DEG하고 2대 1. 자, 요거 큰 걸 먼저 썼으니까 2대 1로 닮았으니까 AG와, 자, 그래서 이 삼각형의 닮음에서 AG와 GD의 길이의 B는 2대 1이다 라고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지금 여기에서 또 하나 아까 우리가 중선을 그었으니까 요번에는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면 앞에 거하고 똑같은 방법에 의해서 중점 연결 정리 적용해주고 삼각형이 닮았죠? 어떻게 닮았나요? 여기서는 자, 삼각형 ACG'과 그다음에 삼각형 DFG' 역시 AA로 닮았어요. 자, 2개의 삼각형이 닮았으니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AG'과 G'D의 길이의 B는 닮은 B인 2대 1이 돼요. 그러면 똑같이 AD를 2대 1로 나누어 주는 점 G, 그리고 AD를 2대 1로 나누어 주는 점 G'은 결국 어떻다라는 거죠? 결국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기도 2대 1이 되고 똑같은 중선 AD를 2대 1로 나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3개의 중선은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우리가 존재성을 간단하게 증명을 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성질 무게중심은 꼭지점으로부터 2대 1로 나누어 준다. 여기도 2대 1로 나누어 준다라는 두 번째 성질까지 바로 증명됐습니다. 자, 무게중심의 성질 3가지 중에서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우리 가뿐하게 증명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무게중심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이 6개 삼각형의 넓이가 모두 같다는 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중선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 우리 중선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삼각형 넓이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지는 삼각형 ABD와 ACD의 넓이는 서로 같죠. 자, 삼각형 ABD와 삼각형 ACD의 넓이는 서로 같고요. 뿐만 아니라 G에서부터 나오고 있는 이 조그만 삼각형, 자,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넓이도 서로 같아요. 자, 삼각형 GBD와 그리고 GCD의 넓이도 같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같은 거에서 작은 것들, 같은 거를 빼주니까 뭐가 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냐면, 삼각형 ABG와 위쪽에 나오고 있는 삼각형 ABG와 ACG의 넓이가 같다라는 게 보여져요. 지금 이 삼각형의 넓이가 같다는 거죠. 자, 요것과 이쪽으로 나오고 있는 이 두 개의 삼각형의 넓이가 서로 같아진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선생님은 중선 AD를 이용해서 설명을 했고요. 같은 방법으로 또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중선 CF라는 쪽에서 생각을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CF에서는 여기에서 지금 아래쪽으로 나오고 있는 CBG라는 삼각형과 그리고 CAG라는 삼각형, 두 삼각형의 넓이가 서로 같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또 해주면, 우리가 똑같은 방법으로 해주면 얘하고 지금 CBG하고도 같아지고 ABG하고도 결국은 같아지게 되죠. 그래서 삼각형 ABG와 ACG와 그리고 또 뭐가 되나요? 자, 선생님이 요거를 바꿔볼게요. 그래서 삼각형 무게중심으로부터 써볼게요. 자, GAB와 삼각형 GAB라는 것과 그리고 삼각형 GBC라는 것과 삼각형 GCA라는 이 세 개의 삼각형의 넓이가 모두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무게중심에서부터 각각의 꼭지점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켰을 때 삼각형이 세 개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이 세 개의 삼각형의 넓이가 모두 같고, 모두 같다면 전체 삼각형의 3분의 1이 되겠죠. 이 세 개의 삼각형이 모두 ABC의 3분의 1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각각에서 지금 얘가 중선이니까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같아지고요. 또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요 GAB도 전체의 3분의 1인데 아래에 있는 이 두 개의 삼각형의 넓이가 같으니까 결국은 얘네 6개의 넓이가 다 같아지면서 삼각형이, 자, AFG라는 것과 그리고 BFG라는 거, 요런 삼각형의 넓이가 모두 다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모두 전체 삼각형의 6분의 1로 다 같아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무게중심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6개의 삼각형의 넓이가 모두 같아진다라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게중심의 정의와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이나 정삼각형 같이 약간 특별한 삼각형에는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을지, 무게중심의 위치에 대한 걸 좀 알아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지금 아까 선생님이 얘기를 했듯이 공부를 하면서 내심과 외심과 무게중심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계속 공부를 해줘야 되는데, 내심하고 외심을 공부를 할 때도 뭐 직각삼각형일 때 위치라던가 이등변 삼각형에서 위치를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이등변 삼각형에서 그러면 무게중심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요. 그러면 자, 무게중심이라는 건 중선의 교점이니까 꼭지각, 자, A라는 꼭지각, 저 꼭지점에서 중선을 하나 그어볼게요. 자, 이렇게 중선을 그어주면 이 점을 D라고 하면 중선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삼각형이 SSS로 합동이 되면서 각이 같아져요. 평각인데 두 개의 각이 서로 같기 때문에 얘는 직각이 돼버리죠. 중선을 그었을 뿐인데 지금 그 중선이 밑변을 수직 이등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중선 위에 무게중심은 반드시 존재하게 되고요. 그리고 밑변을 수직 이등분했기 때문에 이 중선 AD 위에 역시 외심도 존재를 하게 되는데, 합동이니까 요 각과 요 각도 어때요? 같아지죠? 그럼 결국 각의 이등분까지 돼버린다는 거. 그래서 이 AD라는 선 위에 내심도 반드시 존재하게 되겠네요. 그러면 내심과 외심과 무게중심이 모두 한 직선 위에 있게 돼요. 내심, 외심, 무게중심이 모두 하나의 직선 위에 있게 되는데 어떤 직선 위에 있게 되나 봤더니
자, 그냥 중선 위에 있다 그러면 안 되죠. 여기 지금 AD라는 중선이 나오고 B에서 중선을 그었을 때에는 그것이 AD를 수직 이등분을 하는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꼭지각을 이등분을 한 것과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 것들이 모두 다 일치하니까 얘는 꼭지각의 이등분선 위에 모두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뭐 밑변의 수직 이등분선 위에 있다라는 것도 같은 표현이니까 굳이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그렇게 기억을 해도 좋아요. 그런데 여튼 중요한 건 꼭지각의 이등분선 위에 내심과 외심과 무게중심이 모두 존재한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한 직선 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순서는 이렇게 선생님이 썼지만 삼각형의 모양에 따라서 내심이 맨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외심이 맨 위에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치까지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어요. 중요한 거 한 직선 위에 모두 다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등변 삼각형에서 내심, 외심, 무게중심의 위치 확인했고요. 이등변 삼각형보다 더 특별한 우리 정삼각형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정삼각형에서도 역시 여기서 중선을 하나를 그어주면, 중선을 이렇게 그어주면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까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얘는 지금 밑변의 수직 이등분도 되고 꼭지각의 이등분도 돼요. 그래서 이 선 위에 AD라는 중선 위에 내심과 외심과 무게중심이 모두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B에서 중선을 이렇게 그어서 얘를 E라고 한다면 여기 B2라는 중선도 마찬가지로 수직 이등분이 되고 각이 이등분도 돼요. 그러면 B2라는 선 위에도 내심과 외심과 무게중심이 모두 다 존재해야 되고 AD라는 선 위에도 모두 다 존재해야 되니까 결국은 내심은 여기 있고 뭐 외심은 여기 있고 이럴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결국 내심과 외심과 무게중심이 모두 한 점에서 만나면서 일치하게 돼요. 그래서 정삼각형에서는 내심과 외심 그리고 무게중심이 모두 일치한다.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과 정삼각형에서 이 세 개의 심의 위치 어떤 관계가 있는지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닮음의 활용에 대한 걸 공부를 할 거예요. 활용이라는 거는 우리가 닮은 비를 이용을 해서 둘레의 길이의 비를 구한다던가 아니면 넓이비, 부피비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를 할 텐데요. 자, 입체도형에서 1학년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두 도형이 이제 주어져 있을 때 뭐 원뿔 두 개가 주어졌거나 뭐 그리고 구 두 개를 주어졌거나 하고서 부피비를 구하거나 또는 뭐 넓이의 비를 구하는 그런 문제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직접 우리가 넓이를 다 구해가지고 두 개를 비교하고 부피를 구해가지고 두 개를 비교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공식화 시켜가지고 간단하게 구해보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닮은 도형 AB가 있을 때 닮은 B가 AB로 주어져 있는 경우 자, 가장 우리 간단하게 보여줄 수 있는 정육면체 두 개를 가지고 선생님이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도형의 닮은 B가 A 대 B로 주어져 있다면 정육면체면 자, 우리가 여기 길이를 A라고 하고 여기 길이를 B라고 둘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자, 길이의 B를 물어보는 뭐 정육면체 한 변의 길이 B를 물어본다던가 정육면체 두 개의 높이의 B를 물어보거나 아니면 밑면의 둘레의 B를 물어본다면 A 대 B가 나와 있을 때 그대로 길이의 B는 A 대 B가 되죠. 높이를 비교하면 이거 A, 요거 B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둘레는 A를 모두 더하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는 B를 모두 더하는 거니까 자 4A, 4B 이렇게 돼서 그대로 길이의 B는 A 대 B가 됩니다. 둘레를 물어보든 높이를 물어보든 길이를 물어보는 게 있다면 그대로 닮은 B. 자, 그리고 두 번째 넓이비를 물어보는 거. 자, 그러면 역시 밑넓이만 가지고 우리 생각을 해볼게요. 두 도형의 밑넓이의 비를 물었다면 A 곱하기 A를 해주죠. A 더하기 A가 아니라 A 곱하기 A를 해주는 거니까 넓이는 A 제곱이 되고 있고 여기는 B 곱하기 B를 해주니까 B 제곱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넓이의 B, 겉넓이를 물어보거나 밑넓이를 물어보거나 옆넓이를 물어보거나 넓이를 물어보면 이것은 길이 B를 제곱을 시켜서 A제곱 대 B제곱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마지막 부피의 B는 어떻게 되나요? 자, 부피는 밑넓이 할 때 A 곱하기 A 해서 A를 2번 곱해주는데 높이까지 하면 A를 또 한 번, 그래서 A 세제곱, 얘도 마찬가지 B 세제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부피 B를 물어본다면 닮은 B가 주어져 있을 때 부피의 B는 A 세제곱과 B 세제곱의 B와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길이 B, 넓이 B, 부피 B 이거를 이제 배우고 나면 학생들이 넓이 B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바로 길이를 제곱을 해가지고 넓이 B를 구해줍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경우를 선생님 보여주고 넓이 B를 구할 때 항상 신경을 써서 풀어줘야 되거든요. 자, 지금 여기 두 개의 삼각형이 있을 때 S1과 S2의 넓이 B를 구해보려고 해요. 자, 두 삼각형이 지금 평행하고 두 변이 서로 평행하고 길이가 A, B로 주어져 있을 때 S1 대 S2의 넓이의 B는, 자, 두 개의 삼각형이 닮았기 때문에 넓이 B는 좀 전에 우리 했던 것처럼 A제곱 대 B제곱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그림에서 여기서 길이가 AB로 주어져 있을 때 S1 대 S2의 넓이 B를 물어본다면 여기에서는 지금 밑변은 AB로 서로 다르지만 두 삼각형에서 높이가 어때요? 높이가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S1 대 S2를 A제곱 대 B제곱을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여기 밑변을 A, B로 놨을 때 A 대 B가 되면 높이도 A 대 B가 돼서 밑변과 높이에 A 대 B 대 B 이렇게 두 번씩 들어가기 때문에 제곱이 되지만 여기는 A 대 H, B 대 H 이러면서 높이 H가 같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높이가 같은 두 삼각형인 경우 또는 밑변의 길이가 같은 두 삼각형의 경우에는 넓이의 B는 그대로 길이의 B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무조건 제곱으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밑변 또는 높이가 같은지 확인을 해서 그대로 길이 B가 되는 것과 꼭 구분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이 사다리꼴이 주어져 있을 때에 여기 S1과 S2 두 개를 비교해서 넓이 B를 한번 구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원뿔이 있을 때 세 개 지금 원뿔을 작은 걸로 생각하면 원뿔을 세 개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하나씩 나눴을 때 나오는 세 부분, 얘는 원뿔, 여기는 원뿔대, 여기도 원뿔대 이렇게 되어져 있을 때 세 개의 부피 B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사다리꼴에서 이 F가 AD나 BC에 평행하게 그어져 있을 때 이 사각형의 두 사각형의 넓이 B를 구하라고 하면은요,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 삼각형을 만들어서 해주는 게 제일 간단하거든요. 물론 여기에서 뭐 보조선을 긋거나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는데 선생님은 삼각형을 그어서 하는 방법으로 해볼게요. 여기서 BA의 연장선과 CD의 연장선을 이렇게 그어가지고 이 점을 P라고 합니다. 그러면 삼각형 PAD, PEF, PBC라는 세 개의 삼각형이 서로 닮았어요. 몇 대 몇으로 닮았냐면 A 대 B 대 C로 닮았죠? 그러면 세 개의 삼각형의 넓이 B가 몇 대 몇이 되는 거예요. 자, PAB 대 PEF 대 PBC의 세 개의 삼각형의 넓이의 B가 A제곱 대 B제곱 대 C제곱 이렇게 돼요. 근데 내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거는 사각형, 사다리꼴이니까 S1 대 S2는 여기가 지금 A제곱이고 여기 전체는 B제곱이니까 오호, B제곱에서 A제곱을 빼주면 사다리꼴 하나의 넓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지금 이 사각형, 사다리꼴의 넓이는 전체 큰 삼각형에서 PEF를 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얘는 여기는 C제곱 대 B제곱의 B와 같다. 이렇게 해서 ABC가 주어져 있을 때 넓이의 B가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대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되는 거 확인되시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 이제 원뿔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여기 지금 주어져 있으면 여기에서도 지금 세 개의 원뿔이 있으니까 세 원뿔의 부피 B는, 이건 세 개가 원뿔이 다 닮았어요. 그럼 부피 B는 A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 요거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해주면 되니까
V1 대 V2 대 V3의 부피의 B는 어떻게 되나요? A 세제곱 대 V2는 B 세제곱에서 A 세제곱을 빼주시고요. 그리고 V3는 C 세제곱에서 B 세제곱을 빼주시면 부피 B가 나오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넓이 B나 부피 B까지 간단하게 풀어낼 수 있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